안녕하세요. 사당동 불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진입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회사의 사업이 다른 회사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려면 진입장벽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경제적 해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진입장벽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입장벽이란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확고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자는 본래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곽을 따라서 파놓은 못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1980년에 워렌 버핏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제가 독일 비르츠부르크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연못은 아니지만 성 앞에 이 마인강이 흐르는 모습이 해자와 비슷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입장벽의 종류를 총 9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입장벽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기술력을 더해서 이 패스트 팔로워라는 전략을 활용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각각 진입장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브랜드 특유의 감성으로 매니아층이 형성되는 경우인데요.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이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스타벅스나 코카콜라,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경쟁력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우선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 규모의 경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료 구입부터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를 한 그룹사로 통폐합시킴으로써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그리고 개도국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공장을 세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 경쟁력은 이 후발주자의 저가 공세로 위협받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렴한 가전제품의 대명사인 샤오미가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제철에서부터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수직 계열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술력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타사 대비 뛰어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인데요. 주로 특허 등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이나 차세대 기술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위협받는지 이거를 이제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기술력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도체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어의 법칙이란 이제 인텔의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가 반도체의 저장 능력이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주장한 법칙인데요. 그 정도로 반도체 기술은 변화가 빠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두산중공업이 있는데요. 최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점 효과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시장을 먼저 차지한 회사가 자사 제품을 표준에 준하는 정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제품에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쿼티 자판의 경우에도 초기에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졌지만 인체공학적으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프로그램들과 운영체제인 윈도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환 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평소 쓰던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대비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인데요. 그 이유로는 이제 먼저 사용법을 새롭게 학습하는 데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네이버를 사용한 사람들은 이미 네이버의 기능이나 디자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면 다른 포털 사이트로 바꾸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리고 항공기 부품과 같이 정밀하고 민감한 부품을 바꾸게 되면 품질 변동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 멜론과 같이 음악 재생 리스트가 이미 세팅되어 있거나 이메일과 같이 주소록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도 큰 하자 없이는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도적 규제에 의한 진입장벽입니다. 영업을 위해서 법적 승인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폐기물 처리 산업이나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산업이 있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의 효과에 의한 진입 장벽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플랫폼 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물리적인 상품보다는 주로 지식에 기반한 무형의 상품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튜브나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초기 설비 투자에 의한 진입 장벽입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과다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경쟁 업체의 대규모 투자를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역발상에 의한 진입 장벽인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형 시장입니다. 대기업이 주목하지 않는 중소형 틈새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진입 장벽을 갖추고 성장하는 경우인데요. 대표적 사례로는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소규모 재건축 시장에서 성장 중인 자이 S&D라는 회사와 이 채권 추심업이라는 시장에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주입니다. 이 제약주는 중독성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지만 윤리성과 같은 사회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꺼려지는 산업에 속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담배회사 KT&G나 카지노 회사 강원랜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극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 업체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신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M&A나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형 택배 회사들이 소형 택배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있고요. 교육 산업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특화한 이 영재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진입 장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자는 진입 장벽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도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기업이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